지난주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야 이제 진짜 $1000 돌파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마이너스 한 4% 이상 전환이 되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전형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나타나는 약간 피레침의 형태가 엔비디아에서도 최근에 나왔다는 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일제히 하락이 나왔고요. 뭐 하이닉스 개파락을 마이너스 4% 했으나 그래도 장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한 것 같아요. 좀 대장급의 종목들은 대부분 뭐 한미 반도체도 전날 기준가 정도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그 외에도 뭐 엑시콘이나 기타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뭐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이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역시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신나게 팔았어요. 보시면은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가 1000억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진 않았죠. 근데 이 1000억이 그대로 삼성전자. 와, 그대로 삼성전자 1200억 팔았거든요. 요거 빼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성지순례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고점 판독기 우리 자니 PD 친구가 딱 기가 막히게 목요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바로 피레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저희가 금요일날 전달을 해드리자마자 그 친구분이 유명하게 이제 8만전자 돌파했을 때 매수했던 친구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엔비디아를 목요일날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니피디한테 그 친구의 의견을 좀 물어봐달라.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래 자니야? 자기만 매수했던 게 아니라 회사 사람 6명이서 했는데 그 떨어지는 걸 보고 대다수는 다 손절을 때렸는데 그 친구만 아니다. 자기는 GTC까지 기다려보겠다. 오히려 추매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데 오히려 추매의 기회다. 떨어지면 더 산다. GTC 행사 때까지는 끝까지 존버를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약간 그럼 스윙이네. 네, 그렇죠. 스윙으로 갔다가 아마 삼성전자도 스윙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존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자꾸 막 소개해달라 그러는 거야 댓글로 그분을. 근데 그분한테 물어볼 때 그냥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야 너 고점 판독기니까 너 의견을 말해. 이러면은 오히려 한번 꽈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한 그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냥 진지하게 야 너 어떻게 봐? 진지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몰래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의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친구의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는 고점 판독기 엔비디아 목요일에 샀는데 피레침 나왔다. 하지만 겁먹지 않고 자기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엔비디아 이제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했으나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종목도 있었고 하락폭을 좀 그대로 또 맞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투자 심리를 흔들었고 반도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역시나 최근에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었던 테마주 위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바이오에서도 이제 레고캠 갭 뜨고 조금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갭이 좀 잘 떴었고요. 유한양행이 오늘 갭이 크게 뜨고 전고점 근처까지 왔네요. 8만원 부근까지 오늘 터치를 했다가 조금 윗꼬리가 있는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기타 바이닉스 등등 여러 가지 중소형주 종목들까지도 조금 순환매가 들어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대봉 LS 같은 종목은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드팩도 등등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지만 반응이 나온 애들은 상당수 바이오 종목에서 많이 보였던 게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고 알테오젠 같은 형님은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나왔네요. 한 5%대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고체도 최근에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대장급 종목들이 꽤 나왔던 이제 테마죠.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에 3일선 조정 나왔다가 고점 굉장히 11%대 상승이 나왔었고 CIS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11%대 상승이 나왔다가 일부 차익 실현. 그래서 전고체도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몇몇 종목들만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꺾이니까 들어온 거는 바이오, 전고체 이런 종목이 크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얘는 왜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월요일날 항상 했던
관련해서 일정들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올라오는 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봤던 건데 로봇주죠. 로봇주가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 슬금슬금 정고점 근처에 올라오더니 오늘 무려 8% 정도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뉴로메카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에요. 조금 상승폭이 오늘같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올라왔던 게 특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로메카랑 뭐 레인보우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뭐 로버스타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얼만큼 이게 재료가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잠깐 반짝이고 말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어떤 재료가 있느냐 본다면은 엔젤 로보틱스라고 이번 달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날 상장을 하는데 2주 뒤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하고, 그런데 이번 주 여기 14일, 15일날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에 따른 뭐 결과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로봇주들이 슬금슬금 또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뉴스가 막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특별히 뉴스는 나오진 않았는데 그나마 로봇주가 이번 달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청약에 흥행을 한다면은 또 다른 로봇주들도 반짝 또 올라올 수는 있겠죠. 우리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도 로봇주도 날뛰었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또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징적이었던 게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던 엔터주가 좀 올랐어요. 우리 또 칼이나 열애설 이후에 엔터주들 SM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상승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SM, 뭐 JYP, 그 다음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게임주도 좀 올라왔어요. 여러가지 게임주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엔터랑 게임주가 있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거는 관계가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이슈가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악 중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플레이브라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뭐 르세라핌이랑 비비를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버추얼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이 거기서 1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많이 뭐 수혜를 받을까, 이거는 시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볍게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보다 이 버추얼 아이돌이 사업성이 훨씬 더 좋다. 이거 엔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버추얼 아이돌은 군대도 안 가고요. 그리고 마약도 안 합니다. 칼이나 열애설처럼 연애를 할 일도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안 먹어요. 영원한 10대, 20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 뭐 재계약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이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또 좋은 흥행을 낼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게임주도 이게 뭐 특별한 이슈까지는 아닌데 18일에서 22일 날 뭐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시간대에 4시 이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벌써 시간에서 꽤 오르고 있는데, 또 그 이유가 비트코인 진짜 내 눈으로 지금 1억을 보고 있네요. 1억을 찍을 것 같은데? 찍었나? 찍었는데? 야, 지금 딱 말씀드리는 와중에 찍었어요. 1억이. 업비트 기준으로. 자, 이것 때문에 신고가 경신 때문에 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 또 시간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 와,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 이제 워낙 비중으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코인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 신고가를 갔으니까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해야 되나? 이걸 신고가 매매를 하시는 또 우리 대거 개인 투자자 야수의 형님들 또 신나게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계속 관심 있게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크게 없어요. 사실상 간밤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느냐,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혹시나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면
보면은 또 반도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과 오늘처럼 일부 바이오나 몇몇 테마, 개별주, 전고체나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는 코인 관련주나 뭐 이런 식의 개별주 장세가 나올 것 같고 엔비디아 반등이 또 다시 한 번 더 세게 나와준다면은 고점 판독기 친구가 기분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또 반도체 종목도 같이 또 반등에 또 성공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정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이미 이때도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뭐 금 선물도 신고가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러시아 해킹,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엔비디아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 4%대 하락을 했다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부터 한번 볼까요? 3월 11일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미국 서머타임 시행을 합니다.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져서 저녁 이제 밤 10시 30분으로 미국장이 개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1시간 더 빨리 끝나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가 있네요. 그 외에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2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고, 차바이오 그룹, 뭐, 이런 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투자 포럼도 개최를 하네요. 수요일 날에는, 금감원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배터리 아저씨가 참석을 하네요. 근데 현재는 뭐 2차전지 별다른 관심은 못 받고 있다. 좀 지지부진하게, 또 에코프로 종목들도 약간의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을 했는데, 글쎄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요 결과만, 주가보다는 그냥 결과 내용에 좀 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4일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 항공우주 방문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여기에 따른 뭐 방한을 하면서 의논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하나오션 조금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항공우주는 좀 튀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엔젤 로보틱스 공모 청약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14일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또 미국장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또 변동성 어떻게 나와주는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자, 3월달 주요 일정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또 엔비디아 여전히 이거 18일날 고점 판독기가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 자, 그 외에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요. 세계 보안 엑스포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보안주들 혹시나 움직여주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로봇 상장, 그 다음에 반도체 추가 바이든 행정부 첨단 반도체 기업 지원 발표가 3월 중으로 한다. 이건 우리 지난달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죠.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아래 댓글에다가 이번 주는 나는 이쪽 섹터에 집중을 할래, 반도체 아직 엔비디아 끝나지 않았다, 반도체에 집중을 할래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이제 슬슬 끝물이다, 나는 바이오나 뭐 다른 테마에 집중을 할 거다, 뭐 각각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덕의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주덕 아카데미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있으니까요. 구독하시면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돈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뻔한 내용,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심리부터 무너지게 되죠. 주식은 사실상 기법보다 신법이 훨씬 더 7할, 8할 정도 훨씬 더 중요한데, 빌려서 투자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지고 들어가게 돼요. 안 그래도 주식시장 쉽지 않은데 더욱 스스로 난이도를 굉장히 올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내가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